안녕하세요, 제이폼입니다.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. 미국 주식 매뉴얼 잘 따라하고 계시죠? 1편,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, 2편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면 일단 섹터를 아셔야 돼요. S&P 500 인덱스를 보시면 이렇게 섹터가 11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IT 관련 섹터예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들어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고요.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, 그리고 S&P 500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. 21%나 차지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의약품 제조업체, 의료기기, 건강보험, 바이오테크 산업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. 아주 대표적인 주식은 존슨앤존슨, 그리고 머크, 화이자 이런 거 들어있는 거고요. 경기에 그다지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이 19 사태가 지금 있었을 때 헬스케어 섹터에 큰 리스크를 주기도 하고 큰 수혜를 주기도 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낸셜, 이거는 미국 대표은행, 그리고 크레딧 서비스, 신용, 투자회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. JP 모건, BOA,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비자, 마스터카드 이런 거 들어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 번째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, 이것은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예요. 예를 들어서 나이키, 포드 같은 거 불경기가 되면 좀 하락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19 사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페이스북, 넷플릭스, 구글, 디즈니 이런 거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FANG이라고 하죠. 소위 말해서 FANG라고 하는 이 4개의 기업 중에서 3개가 페이스북, 넷플릭스, 구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안에 통신주도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좀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섹터입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인더스트리얼스는 이제 산업재 섹터죠. 보잉,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, 로키드 마틴 이런 거 들어있는 산업재 섹터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컨슈머 스테이플스라는 것은 필수 소비재예요. 불경기에도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죠. P&G,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거, 그리고 코카콜라, 필립 모리스, 월마트, 코스트코 이런 거 들어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에너지는 많이 아시죠? 오일이나 가스 이런 거 들어있는 섹터고요. 지금 오일 쪽 이런 에너지 섹터가 조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사우디나 셰일 가스와 실제로 그 오일을 채취하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러시아, 사우디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죠. 그래서 에너지 섹터의 주식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. 그런데 결국에는 에너지 섹터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. 아홉 번째는 이제 유틸러리라고 해서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 전기 및 가스 같은 거 미국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. 듀크 에너지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열 번째는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거는 리츠나 부동산, 건물 이런 것 관련된 섹터, 송신탑 임대, 아메리칸 타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속해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고요. 마지막에 마테리얼스는 이제 원자재, 가스 회사, 금강, 채굴 회사, 이런 거 들어있는 섹터입니다. 이렇게 11개의 섹터로 S&P 500이 구성되어 있고요. 이 섹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.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은 사실 분산 투자예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? 떨어뜨리면 계란이 모두 깨지죠. 근데 여러 바구니로 나누어 담게 되면 바구니 하나 떨어뜨리더라도 나머지 계란은 살릴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사실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분산의 핵심은 또 섹터를 나누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한 섹터에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분산이 아닐 수가 있어요. 한 섹터 내에서의 서로 연관되어지는 종목은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한 섹터 내에서의 여러 종목 분산은 의미가 없어요. 그렇지만 섹터별로 한 종목씩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시면
결국에는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그리고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뭐 부동산 섹터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한 종목씩 샀다고 보세요. 그러면 어느 때는 헬스케어가 강세일 수도 있고요. 어느 때는 리얼 에스테이트 뭐 부동산이 강세일 때도 있고요. 어느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강세일 때도 있어요.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? 분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거죠. 많은 분들이 리밸런싱을 할 때는 뭔가 하락이 있을 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상승되는 종목, 상승되는 섹터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그 높은 비중의 섹터에 있는 종목을 약간 매도해서 예전 비율로 똑같이 맞춰놓고 낮아진 비율, 그러니까 하락했던 그 종목의 섹터의 비중을 다시 채워서 넣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리밸런싱이에요.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섹터가 생겼다고 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상승하고 하락하는 섹터가 나왔을 때 상승에 있는 섹터에 있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하락해 있던 섹터의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. 네, 그 리밸런싱은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니까요.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않을게요.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의 섹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섹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핀비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맵이 나와요. 그럼 여기에 맵에 다 써있죠. 테크놀로지, 파이낸셜,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헬스, 그리고 인더스트리얼, 리얼 에스테이트, 유틸러리, 그리고 에너지, 그리고 베이직 메탈베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종목의 섹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. 핀비즈에 들어가서 티커 검색을 하시면 돼요. 티커 검색 어떻게 하시는지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전 시간 영상을 꼭 보고 오시고요. 티커 검색을 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 테크놀로지라는 글씨가 나와 있죠.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종목의 섹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섹터별로 한 종목 정도 구입을 해 보시는 거죠.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화면 중에서 이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지금 리얼티 인컴은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 이제 부동산 리츠 관련주인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가장 비중이 높기는 해요. 근데 이 이제 스크린샷을 찍을 때는 리얼티 인컴이 조금 비중이 높기는 했어요. 그러니까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. 그러니까 총 계좌의 총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각 종목 각 섹터별 비중을 보셔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 총 계좌의 수익률이나 총 계좌의 그 자산은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.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구성, 분산 투자, 리밸런스입니다. 뭔가 하락했던 종목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하는 게 아니에요. 절대로 아니에요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뭔가 상승해서 비중이 높아졌던 섹터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뭔가 하락했던 섹터의 비중이 작아졌으니까 그 비중을 다시 원래대로 놓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야겠죠. 포트폴리오가 한 섹터 안에 모두 다 들어있으면 같이 오르고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수가 없어요. 리밸런싱을 하시려면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려면 분산 투자가 되어야 되고 각 섹터별로 분산 투자가 돼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분석, 두 번째는 분산 투자, 세 번째는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하실 수 있는, 완성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 나가셔야지 내 총 계좌에 있는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죠. 늘 말씀드리지만 총 계좌의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총 계좌의 수익률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비중이 많은 곳,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았던 곳을 매도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총 계좌의 수익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손각부에 달렸네요. 지금 현 시점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어요. 네,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다른 분들은 1만, 2만, 3만, 4만 됐을 때 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500명도 너무나 감사해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려요. 구독을 누르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.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힘이 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미국 주식 꼭 시작하세요. 전체 글로벌 주식에 한국
주식시장이 3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미국 주식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으시면 아마 수익을 내기, 리밸런싱 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제이폼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